네, 2023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재명과 형 해명이와 재명이가 아주 사단을 만들었죠. 둘이 만나가지고 한중관계 폭발을 시켰습니다. 저는 거듭해서 싱하이밍, 형 해명, 한국 주재 중국 대사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추방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대사로 보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기록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보낸 수교 이후 이제 보낸 대사가 한 8명 되는 것 같아요. 싱하이밍 8번째죠. 재밌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무다웨이죠. 무대위. 김대중 정부 때 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말갈족 출신이라 말을 돌려서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외교관으로서의 흠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말갈족 출신이다. 무다이가 그랬는데 참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이 말갈이 역사에서 지금 사라졌잖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말갈이 고구려에 가장 협조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고구려에 협조한 말갈족 병사 3,000명을 땅에 묻었다는 기록도 있죠. 고구려가 패망한 다음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대조영이 이끈 종족이 말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해가 무너질 때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발해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고려로 들어오면서 말갈이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말갈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여진이 등장하는데 여진이 말갈의 후예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진이 거란의 지배를 받다가 일부는 이제 고려의 지배를 받다가 고려의 지배를 받던 쪽에 여진이 일어나서 거란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자기네가 거란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거란족은 쫓겨서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거란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치타이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권에 가서 중국을 뜻하는 영어가 차이나가 있지만 캐세이도 있습니다. 캐세이. 홍콩에 있는 비행기 여객기 회사가 캐세이 패시픽이죠. 캐세이가 중국이란 뜻입니다. 중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영어인데 캐세이가 바로 키타이에서 왔습니다. 거란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란은 소멸이 동아시아에서 없어집니다. 유럽에 가서 캐세이란 말을 남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진족이 북중국을 지배하죠. 그리고 이제 고려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진을 지배했었는데 여진한테 거꾸로 숙였던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를 치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죠. 묘청의 북벌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이제 그들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인데 금나라를 몽골족이 일어나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고려를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를 밀어내는 게 몽골족이에요. 그게 명나라인데 명나라가 있을 때 이 여진족이 명예지배를 받던 여진족 중에 수장인 누르하치인데 누르하치가 7대한 7가지 명나라에 대한 원한을 발표하면서 나라를 세워갖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종족 이름을 만족으로 바꾸죠. 그 만족이 청나라를 지배하다가 중국인들은 한족의 나라죠. 1911년 손문 주제로 멸만흥한 만족을 무너뜨리고 한족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대만과 준공의 뿌리인 중화민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가면서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 신분증에 보게 되면은 자기 종족 이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조선족은 조선족, 한족은 한족. 저는 만족 사람들도 봤어요. 자기 신분증에 만주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자기네 만주어를 다 잊어먹고 만주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주어를 하는 사람은 청나라가
이제 그때 러시아가 계속 서진해 오니까 그 만주 8기라고 하는 부대를 지금 어디라 그래야 되나, 티베트 쪽 말고 티베트보다 북쪽으로 보내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싸우면서 이제 둔전병이 돼가지고 이제 농사지면서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립된 데서 살다 보니까, 또 그 현지 여자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만주어를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보족이라고 불립니다. 시보족이 만주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만주에서 워낙 많이 떨어진 실크로드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만주족은 거의 없는데, 이 우다회의가 나는 말갈절 출신이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람이 리빈 대사예요. 리빈 대사는 우리 중국 대사들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우리 정보기관도 굉장히 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죠. 리빈은 우리한테 협력을 한 것 때문에 중국에 돌아가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를 배치할 때 추거홍, 구국홍인가 하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몇 차례 이렇게 행사장에서 봤어요. 야들야들하게 생긴 사람인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 때 아주 드세게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우리랑 많이 충돌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추거홍 대사를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K대학에서는 그 사람한테 명예 박사학위까지 줬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리고 싱하이밍도 우리 지방의 K대학으로부터 역시 박사학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학들이 뭘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디 외국하고 관계를 트면 좋을 거다 싶어갖고 이제 학위들을 주는데 잘 모르는 거죠. 싱하이밍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리원 대학, 일본의 북한의 사리원 농과대학 나와가지고, 일부러 사드 때 이제 겪어보니까 추고홍 대사가 야들야들한 사람이라서 뭐 강경 발언을 했지만 먹히지 않으니까 센 놈을 보낸 거죠. 센 놈을 보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들이치는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싱하이밍이 우리를 많이 긁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꼼짝을 못하고 그 허용을 해버렸어요. 2020년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보안법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웃기는 내정 간섭을 해도 단단히 했죠. 저 해명이는 중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대선 오니까 윤석열도 만나고, 또 2022년에는 이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중국은요, 동북공정은 그거예요.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는 이론 중에 하나가, 중국을 구성하는 종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 있죠.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니까 조선족 역사는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같은 입장에서 중국 조선족들의 옷이 한복이니까 한복은 중국 거라 그래서 한복 논란을 일으켰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중국 주도의 경제 공동체에 참여하라, 뭐 온갖. 이 싱하이밍을 그동안 내버려 둔 게 문재인 정권에서 오랫동안 두다 보니까, 사실은 사드 문제가 됐을 때, 추고홍 대사가 설쳤을 때 우리가 이 외교 관계라는 건요, 저쪽에서 이런 대사를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가지고 싫으면 노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저쪽에서 물어옵니다. 아그레망을 보내옵니다. 좋습니까? 보내오면 우리가 오케이 해야 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페르소나 논그라타, 여기 왔다가도 이 마음에 안 들어, 페르소나 논그라타 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만이에요. 지금 형해명은, 제명이 만난 이후에 형해명은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대사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 관계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중국에도 이거는 큰 실수가 됐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뭐 중국은 제2의 호주가 되느냐 그랬는데, 호주가 오랫동안 백호주의라 그래서 백인들만 받아들이고 흑인들은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크니까 아시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중국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육을 늘렸는데, 그 결과 중국이 막 호주 정치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반작용으로서 이제 호주에서 강하게 이제 반중 의식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 마찰을 우리가 사드를 할 때 중국과 했어야 되는데, 문재명이가 회피했죠. 문재명이라고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형해명이가 이렇게 날뛰다가 이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런 제명의 해명이 참 문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대사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저들도 우리 정 대사를 맞추방하겠죠.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형해명 씨는 벌써 우리 언론들이 이 언론이 이게 무슨 뭐 정보 수집하겠습니까? 우리 외사 파트에서 조사한 거지. 그래서 울릉도에서 접대를 과도하게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형해명에는 한국에서 어떠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외교관 기능도 상실합니다. 중국도 사실은 불러들이는 게 난데 불러들이면은 자기네가 창피하니까 우리가 추방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대국이다. 미국과 똑같은 대국이니까 신흥 대국으로 인정하라고 G2를 요구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국이고 니네는 소국이니까 알아서 기어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대국답게 행동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중국을 대국 그러는데 중국이 뭐 대국이에요. 그럼 브라질도 대국이지. 호주도 대국이지.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 국제 예절부터 아직 못 배웠어요. 좀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북한에는 되게 장관급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공산당 관계로 해서 중국에서도 당이 정부를 영도하니까 당이 우위인데 당에 있는 대외연락부인가 국제부가 직접 하죠. 근데 우리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를 상대하니까 중국 외교를 만드는 당의 입장을 몰라서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중국의 그 대외연락부장인가 국제부장, 당 외교 책임자를 만나거나 그 위에 있는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 상임위원 밑에 있는 국제부장인가 대외연락부장 그 밑에 있는 외교부장 핫바리를 만나면서 대중외교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보면서 국장을 지낸 사람을 부국장 지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하는 거는요.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일본 대사들이 뭐라 그랬더라. 일본에서는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일본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금방 찾아지지 않는데 많은 날 필리핀에서 너희는 소국이니 어쩌니 이런 발언도 자꾸 했거든요. 이러한 중국의 오만한 외교를 늑대, 이리, 한자로는 싸움전자, 이리랑자, 전랑 외교라 그러는데 건방을 떠는 거죠. 스스로 역할을 잘해서 많은 의무를 다해서 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세니까 나한테 수그려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죠. 이런 중국의 외교는 호되게 한번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사람 어때 하고 보내면 면밀히 검토해서 빠꾸 놓고 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 가진 사람들 다 추방이 될 거고 우리도 역시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든지 정보요원들 또 당에서 온 사람들을 여기서 맞추방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게 갈 필요도 있고 또 중국 관계가 좀 나빠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좀 애 좀 먹을 거예요. 미리 철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마음대로 미사일 쏘고 우주발사 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중국을 민주화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시잉하이밍 중국 대사 제명이와 해명이가 만나가지고 사태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